SBS 뭐 하고 계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예계 템퍼링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템퍼링 당해서 청소부로 살고 있는 사무실과 모든 돈과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대표님이 나옵니다. 표준계약서가 2009년에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겁니다. 이 14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왔을 거고 얼마나 많은 대표님들이 절망을 맛봤을까요? 사람의 인생이 망해도 이슈 하나 안 되는 이런 현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많은 협회 그리고 한류 관련 연구소 등등에서 이번 사태들에 대해서 표준계약서가 문제라고 문체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고소를 당할까 무섭기도 하고요. 형사, 민사, 고소 연달아 맞으면 제 인생도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템퍼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좋은 아이돌을 키워보겠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도해보겠다 라고 큰맘 먹은 대표님들께서 인생이 나락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이진호 기자님이 오메가X 측의 입장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뿅. 우선 아이들을 대표가 너무 모질게 대했다라는 점에서 여러 동영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니 알 수 있을 겁니다. 멤버들은 대표님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자료들은 해외 투어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보여줄까요? 그 전에 대표님이 아이들에게 잘해준 건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멤버들 정산서를 까면 정말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정산서를 제가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스파이어 측에서 보여주게 된다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왜냐? 멤버들 말이죠. 광고에 어느 정도까지 광고를 내줬냐면 코엑스에 데뷔 전부터 이렇게 LED 광고판에 도배를 시킬 정도로 스파이어는 홍보에 열을 냈습니다. 그걸 12달 중에 4개월을 코엑스 LED판에 광고를 계속 밀어주셔요. 그런데 그거 단 10원도 멤버들에게 정산해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코엑스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 애들 좀 내보내달라고 빌고 다녔어요. 코엑스 같은 대형 건물에서 이름도 없는 데뷔하기 직전의 중소 아이돌을 미쳤다고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빌고 빌어서 광고를 따서 내보내셨습니다. 멤버들 성형 비용도 단 10원도 정산해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발 이식 비용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치아 미백이나 앞니가 부러져서 앞니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 돈 10원이라도 더 벌어가라고 스파이어 엔터가 모두 떠맡고 멤버들 정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는 멤버들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멤버들이 식사 챙겨 먹고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오라고 걱정 말라고 카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대표가 없어지자마자 개판을 치고 다닌 거죠. 이 영상이 찍힌 구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작전이 짜여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대표님이 하는 행동들을 문구멍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미리 작전이 짜여 있지 않은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 호텔 방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데 문구멍으로 그걸 촬영을 하나요? 이미 생각이 다 잡혀 있으니까 문구멍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나는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밤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야. 네네.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내 아버지 앞에 한 번 앉아보지 못하고서 내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무대를 아무렇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어? 정관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의장님 얘네 하는 말 봐요. 얘네 하는 말을 봐. 의장님 괜찮으세요? 의장님 얘네 하는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사람이 말이야, 어? 네네. 사람의 돌이라는 게 있거든? 네네. 얘네들이 나를 얼마나 이용을 해먹는 건지 알아? 저희가 이용을 하나요? 이용을 해먹었다고요? 이용을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시간이 15분으로 변경돼가지고 저희도 너무 인사들이 별로 없어서. 변경이 되는데
니네들이 언제 더 전화를 하는데 일부일 한 적 있어? 상황이 되게 급했으면 대표님. 메이크업도 다 안 끝났었고 정말 급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뜻 당신들이 실시간으로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다 받고 있었고 니네들 프로젝트 없는지 통역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다 하고 있었고 나 상황 다 알고 있었어. 오늘 없이 어떻게 11명 중에 단 한 명도 무대 올라가면서 의사를 두들고 올라가자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당신들이 6시 35분에 끝났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보면 대표님이 막 두서없이 화내고 애들을 괴롭히고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스파이어 엔터의 대표님께서 매니저에게 먼저 부탁을 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신 4달 동안 나는 투어 준비 때문에 아버지를 3번도 못 찾아뵀다. 아버지 임종도 나는 지켜드리지 못했다. 나 같은 불효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내가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게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무대 올라가기 전에 준비된 상태로 연락 한 번만 해달라.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멤버들이 무대가 끝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지켜주지 않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버지 상중에도 계속해서 멤버들 음향이며 대관이며 알아보면서 줌 미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서 멤버들 무대에 올렸는데 올라가기 전에 가시는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게 영상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하고 무대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매니저가 전화해라 해서 전화했어요. 저 같으면 저렇게 말 곱게 못합니다. 개쌍욕을 박아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걸 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님께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주식 총액 1억짜리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오메가X를 빼가냐. 단알에 지분이 1%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템퍼링이라고 보냐. 이건 완전히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말입니다. 주식 지분이랑 템퍼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식 지분이 100%라고 해서 템퍼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피프티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템퍼링과 지분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들도 연예계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스파이어 엔터는 선지급 투자 50억을 안 돌려주는 대가로 다날로 오메가X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날은 채권이 50억짜리인 아이돌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채권 50억짜리 아이돌을 주식 총액 1억짜리 회사에서 데리고 갈 수가 있죠? 주식 총액 1억짜리 회사가 50억의 채권을 지불하고 오메가X를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굉장히 이상한 사실이고요. 채권 50억을 받지 않고 오메가X가 IPQ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다날이 50억 투자를 비공식적으로 IPQ에 하게 된 겁니다. 주식 총액이 1억이다. 지분이 없다. 이런 건 말이죠. 템퍼링이 아니라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업계 모든 관계자들한테 다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템퍼링이랑 주식 지분이 무슨 관계냐고. 아무도 거기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뿅. 어제 이진우 기자님께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화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듣기에는 저를 위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협박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진우 기자님과의 통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 사안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저촉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네네. 강성희 대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임지웅 씨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네네. 책임을 피해가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거를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다? 자, 이렇게 이진우 기자님께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뒤에 나는 7시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생각이 바뀌면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말이죠. 6시 3분에 전화가 와서 약 30분가량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30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스파이어 엔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연락이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은 우리도 이진우 기자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연결시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7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어쨌든 임지웅님께서는 그대로 가신다는 의미로 알면 될까요? 근데 지금 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진우 기자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화를 네. 내가 이진우 기자님한테 다시 드려야 된다. 7시 전에 제가 연락을 얘기를 달라고 안 했어요. 하셨다라고 하니까 강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그 이진우 기자님 만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만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근데 네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중님께서 올린 네. 영상 2개와 뭐, 3개죠. 뭐, 어떻게 라이브까지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곤란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겼어요, 사실. 뭐 되게 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이게 뭐 SBS라든지, 뭐 강경윤 기자라든지, 아니면 윤혜영 대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멤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지금 변호사들까지 다 무슨 마치 본인이 시킨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반박하지 않으면 그쪽 입장에서는 또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간이 없는 촉박한 상황으로 네네. 인중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인중님이 그동안의 영상들을 다 내린다거나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올리지 않고 강선희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내리는 거랑 강성희 대표를 아니, 만나는 거랑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네. 저는 지금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네네. 어, 저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 제가 그걸 올리지 않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면 안 올려야 되는 이유는? 아, 뭐 그렇죠. 사실 없긴 하죠. 네. 네. 그런 아, 부분입니다. 네. 음, 저는 굉장히 얼떨떨했습니다.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께서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인지웅이가 영상을 다 내리면 나도 한번 만나보겠다 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상대 측 대표가 만나자고 요구하면 만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고 있죠. 그리고 이진우 기자님 스스로 자백을 해주세요. 강경윤 기자, 변호사, SBS, IPQ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기자님들이 예.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 기사를 쓰는 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원래는 기자님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강 기자가 오메가X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죠. 그런데 기자들은 보통 그런 거 안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는 취재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요? 그것도 자기들이랑 연계가 있는 친한 변호사를 말이죠. 자, 본인이 친한 변호사를 IPQ 측에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강경윤 기자가 오메가X를 취재할 때 속기입니다. 이 속기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녹음과 속기는 기자가 취재할 때 기자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속기가 말이죠. 오메가X 가처분 판결 증거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가처분 판결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에게 이 속기를 제공을 했거나 이 인터뷰 중에 IPQ가 옆에서 강경윤 기자의 인터뷰 속기를 땄거나 말이죠. 첫 번째 경우라면 강경윤 기자는 기자 윤리를 어긴 겁니다. 기자 윤리 중에 올바른 정보 사용권에서 우리는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걸 어겼어요. 두 번째 경우라면 말이죠. 아직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취재 단계에서 IPQ가 옆에서 속기를 땄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사는 이미 쓰여지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뒷배가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가지 어떤 경우라도 모두 기자 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기자는 말이죠. 언론의 자유라는 걸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든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언론의 자유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기자윤리라고 해서 스스로 법을 정해둔 겁니다. 그걸 어기면 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서 다른 모든 기자님들도 언론의 자유를 앞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기자협회 뭐 합니까? SBS 뭐 하고 계세요?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어제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 하루하루 못 살잖아요. 제가 이 성추행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데 저희 엄마가 사람들을 그냥
가족, 친지분들이 연락 오고 막, 무슨,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진짜. 그래서, 제 동생이, 누나, 제발, 나쁜 생각만 하지 마. 제발 나쁜 생각만 하지 마. 네, 나쁜 생각만 하지 마. 엄마가 성희야, 너 잘못되면 엄마도 못 살아. 엄마도 못 살아. 그렇게 사람이 살았는데, 전쟁하고 싶잖아요. 싸워서 이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다들 사과하세요. 저 이 친구들한테 진짜 얼마나 진심으로 끔찍하게 잘해줬는지 걔네들이 거기 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거였는데 대표님은 아이들이 자기 회사를 떠나갔지만 잘 지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성추행, 폭행하는 미친 대표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